매일 밤 9시 전주 남부시장에 나타나는 수상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혼자서 단팥빵 300개와 우유 100개를 사가는 거예요. 그것도 60만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말이죠. 더 이상한 건 할머니가 끄는 카트에 달린 별 모양 분홍 리본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표시하는 것처럼 암호처럼 보였어요. 혹시 돈 세탁 아닐까? 누가 할머니를 이용하는 거야. 시장에는 불안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집에서 발견된 것들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엇이 발견된 걸까요? 별 리본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주 남부시장의 밤 9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는 상인들의 부산한 움직임이 잦아들고 셔터를 내리는 철컥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시간이죠. 형광등 불빛이 하나둘 꺼지면서 시장 골목은 서서히 어둠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미정빵집의 불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장미정 사장은 진열대를 정리하며 시계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오후 8시 58분. 곧 그분이 오실 시간이었죠. 사장님, 또 기다리세요? 21살 아르바이트생 다연이가 빗자루를 들고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곧 오실 거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장 입구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땡땡땡. 9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고요한 시장 골목에 메아리 쳤죠. 그리고 정확히 그 순간 미정빵집 유리문이 달그락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이른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흰 머리, 단정한 검은색 외투, 그리고 한 손에는 접이식 카트를 끌고 계셨죠. 카트에는 뭔가 특이한 게 달려 있었습니다. 별 모양의 분홍색 리본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미정이 인사를 건넸지만 할머니는 그저 작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늘 그랬듯이 진열대 앞으로 곧장 걸어갔죠. 단팥빵 300개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이미 준비해둔 상자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열흘째였으니까요. 우유는 100개 준비됐나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냉장고 쪽을 가리켰죠. 네, 진수신에서 가져다 놨어요. 딸기 우유 50개, 흰 우유 50개 맞죠? 할머니는 대답 대신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를 한 장, 2장, 3장. 정확히 60만 원을 세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죠. 다연이가 옆에서 지켜보며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저 할머니 매일 현금으로만 계산하시네요. 미정도 그게 신기하긴 했습니다. 요즘 누가 이렇게 많은 현금을 들고 다닐까요? 하지만 손님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할머니는 빵 상자와 우유를 카트에 옮겨 싣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카트라기보다는 특수 제작한 보온함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았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내부가 은박지로 마감되어 있었고 칸막이까지 깔끔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온함 겉면에도 역시 별 모양 분홍 리본이 여러 개 붙어 있었죠. 할머니, 이렇게 많은 빵을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다연이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짐을 싣던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다연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쳤죠. 필요한 곳에 쓰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보온함 2대를 카트에 연결하고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멀어지는 그 뒷모습이 묘하게 쓸쓸해 보였죠.
미정은 할머니가 사라진 골목 입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옆 가게 문이 열리며 우유도매상 한진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미정 씨, 그 할머니 또 왔다 갔어요? 네, 방금 가셨어요. 진수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매일 빵 300개, 우유 100개씩 사가는데 그게 보통 양입니까?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뭐라 물어볼 수도 없고 혹시 누가 저 할머니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요? 요즘 노인 대상 범죄도 많다던데. 진수의 말에 다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할머니 카트에 별 모양 리본 있는 거 보셨어요? 뭔가 표시하는 것 같던데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각자의 머릿속에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밖에서는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진수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요.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미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죠. 혹시 자신들이 쓸데없는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다연이가 카운터 위에 남겨진 영수증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장님, 이거 모아둘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영수증에는 오후 9시 정각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단팥빵 300개, 우유 100개, 60만 원. 미정은 불을 끄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남부시장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5시 남부시장은 이미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야채 트럭들이 들어오고 생선 가게에서는 얼음을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빵 반죽을 준비하며 어젯밤 일을 계속 떠올렸어요. 아이고, 벌써 나왔네? 옆집 김치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60대 중반의 이 아주머니는 시장에서 30년째 장사를 하고 계셨죠. 네, 오늘 빵 많이 구워야 해서요. 근데 말이야, 요즘 밤마다 그 할머니 오시지? 빵 엄청 많이 사가시던데.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도 어제 봤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그 나이에 그렇게 많은 걸 어디다 쓰시려고. 혹시 누가 시킨 거 아닐까? 요즘 노인들 이용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 순간 미정의 머릿속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정아, 빵 한 봉지에도 사람 마음이 담겨 있단다.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거라.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을 수도 있어. 어머니는 작은 분식집을 하시면서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허름한 차림으로 온 손님이 나중에 큰 은혜를 갚으러 왔던 일, 무서워 보이던 아저씨가 사실은 동네 아이들을 몰래 돕던 사람이었던 일.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며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착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아주머니의 말에 미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과 현실의 걱정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죠. 오전 10시쯤 다연이가 출근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그 영수증들 정리해 봤어요. 다연이가 노트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깔끔한 글씨로 날짜와 시간, 구매 품목이 적혀 있었죠. 열흘 동안 정확히 같은 패턴이에요. 밤 9시 정각, 단팥빵 300개, 우유 100개. 그래, 참 신기하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다연이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몰래 찍은 사진이었죠. 할머니의 보온함에 달린 별 모양 리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리본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일정한 간격으로 붙어 있고 색깔도 전부 분홍색이에요. 미정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그냥 장식용은 아닌 것 같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표시하거나 구분하기 위한 것처럼 보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우유도매상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미정 씨, 제가 좀 계산해 봤는데요. 진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매일 60만 원이면 한 달에 1,800만 원이에요. 1년이면 2억이 넘고요. 그렇게 많아요? 네, 보통 할머니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분명 뒤에 누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가 나쁜 일 하시는 것 같진 않은데. 나쁜 일이 아니라면 왜 숨기시겠어요? 당당하게 말하면 되지. 진수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후 4시쯤 상인회장 이정분이 미정빵집에 들렀습니다. 61세의 정부는 시장의 큰 어른이었죠. 미정아, 나도 그 할머니 이야기 들었어. 아, 회장님도 아세요? 시장에서 소문이 파다해. 다들 걱정하더라고. 정부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 그 할머니 눈빛이 맑더라고. 나쁜 일 하는 사람 눈빛은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조심은 해야지. 혹시 모르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계는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다연아, 오늘은 단팥빵 좀 더 따뜻하게 준비해 놓자. 네. 왜요? 그냥 할머니가 어디에 쓰시든 어쨌든 먹는 사람들이 따뜻한 빵을 먹었으면 좋겠어서. 다연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어머니 닮으신 것 같아요. 따뜻하시네요. 미정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라면 정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곧 9시가 될 거예요. 오늘도 할머니는 별 모양 리본이 달린 카트를 끌고 오시겠죠. 미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을게요. 빵 한 봉지에도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할게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진실은 때가 되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니까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9시 종이 울렸습니다. 윤금자 할머니는 정확히 종소리와 함께 미정빵집 문을 열었죠. 이제는 미정도 다연도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정이 인사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어요. 검은색 외투, 깔끔하게 빗은 흰 머리, 그리고 별 모양 분홍 리본이 달린 카트. 모든 게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단팥빵 300개요. 할머니의 목소리도 늘 같은 톤이었죠. 높지도 낮지도 않은 감정을 알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이미 포장해둔 빵 상자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다연은 옆에서 우유를 챙겼죠. 딸기 우유 50개, 흰 우유 50개. 이제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갑에서 60만 원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도 현금이었죠. 할머니, 영수증 드릴까요? 다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빵과 우유를 보온함에 차곡차곡 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정은 문득 할머니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름지고 마른 손이었지만 물건을 다루는 솜씨는 정확하고 빨랐죠. 마치 이 일을 수없이 반복해온 사람처럼요. 보온함은 2대였습니다. 하나는 빵용, 하나는 우유용이었죠. 각각의 보온함에는
별 모양 분홍 리본이 일정한 간격으로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짐을 다 싣고 나가려는 순간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날씨가 추워지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미정을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죠. 고맙소. 그 한마디를 남기고 할머니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다연히 창문으로 할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사장님, 할머니가 남쪽으로 가시네요. 남쪽이면 재개발 지역 쪽인가? 네, 그쪽에 쪽방촌도 있고요. 두 사람은 할머니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수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미정 씨, 어제도 그 할머니 오셨죠? 네, 역시나 9시 정각이에요. 제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요. 진수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우리 가게 우유 재고를 확인해 봤더니 그 할머니가 사가는 우유가 정확히 매일 같은 비율이에요. 딸기 우유 50개, 흰 우유 50개. 한 개도 안 틀리고요. 그게 왜 이상한가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 사람한테 나눠준다면 매일 정확히 같은 수량일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 취향도 다를 텐데.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이상한 점이었죠. 그리고 또 있어요. 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져가신 보호남, 다음날 새벽에 시장 뒤편 쓰레기장에서 봤거든요.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럼 밤사이에 다 나눠주신다는 건가요? 아마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양을 혼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이 상인회장 이정분이 들어왔습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해? 아, 회장님. 그 할머니 이야기예요. 정부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어젯밤에 봤어. 할머니가 남쪽으로 가시더라고. 회장님도 보셨어요? 응. 근데 이상한 게 할머니 걸음이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 숨도 가쁜 것 같고.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신 건 아닐까요? 글쎄. 그런데도 매일 밤 그 무거운 걸 끌고 다니시니. 세 사람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할머니의 사정을 추측해봤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죠. 저녁 7시쯤 다연히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그것은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제가 할머니 패턴을 정리해봤어요. 날짜별로요. 수첩에는 깔끔한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1월 15일 밤 9시 단팥빵 300개, 우유 100개. 1월 16일 밤 9시 단팥빵 300개, 우유 100개. 벌써 2주째네요. 네,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요. 미정은 수첩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할머니를 그토록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8시 50분이 되었습니다. 다연아, 오늘도 준비해 놓자. 네, 이미 다 준비했어요. 두 사람은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곧 9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9시 종이 울리기 직전 할머니가 미리 도착한 거예요. 가게 밖에서 잠시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죠. 종이 울리자 할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 오늘도 같은 주문, 같은 금액,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할머니의 얼굴색이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인다는 걸 눈치챘죠. 할머니가 짐을 싣고 나가려 할 때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록, 콜록.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정이 다가가려 하자 할머니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늙으면 다 이렇지.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힘겨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가게를 나갔고 미정과 다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할머니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러게. 근데 왜 그렇게 무리하시는 걸까?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미정은 문득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셋째 날 아침, 남부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도 들었어? 그 할머니 이야기? 반찬가게 사장이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어젯밤에 떡집에서도 떡 200개를 사갔대. 그것도 다 현금으로. 미정은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떡집에서도요? 그래. 그리고 정육점에서는 삶은 계란을 100개나 사갔다더라. 이제 할머니는 미정빵집에서만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대량 구매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점심시간 상인들이 미정빵집에 모였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아요. 진수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빵, 우유, 떡, 계란. 하루에 100만 원이 넘게 쓰시는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정육점 사장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돈 세탁 아닐까? 누가 할머니를 이용하는 거야. 상인회장 이정분이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자, 일단 진정하고.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야. 하지만 이미 시장에는 불안한 기운이 퍼지고 있었죠. 다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어제 할머니 카트 사진 더 찍었는데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별 모양 리본이 보호남마다 똑같이 붙어 있어요. 뭔가 표시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네. 이거 수상한데?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오후 3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입구 약국 사장이었죠. 미정 씨, 그 할머니 혹시 폐 쪽이 안 좋으신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어제 기침약을 사가셨거든요. 그것도 제일 강한 걸로. 미정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근데 이상한 게 약값도 현금으로 주시더라고요. 지폐가 빳빳한 게. 약국 사장이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위조 지폐 아닐까요? 그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설마요. 아니, 생각해봐요. 매일 그렇게 많은 현금을 어디서 구해? 떡집 사장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가게도 어제 현금 50만 원 받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 공포가 시장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긴급 상인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어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정분 회장이 정리했죠. 일단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각자 받은 돈은 잘 보관해두고. 미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8시 45분 평소와 달리 가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할머니를 직접 보려는 거였죠. 조용히 해요. 할머니 놀라시면 어떡해요. 미정이 말렸지만 이미 서너 명의 상인들이 가게 안팎에 있었습니다. 9시 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카트를 끄는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더욱 창백했죠. 어서 오세요. 미정이 인사했지만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오늘은 사람이 많네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냥. 다들 퇴근 전에 빵 사러 왔어요. 미정이 둘러댔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파악한 듯 했습니다. 단팥빵 300개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주문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어요.
돈을 내고 짐을 싣는 동안 상인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됐습니다. 특히 그 별 모양 리본이 유독 눈에 띄었죠. 할머니가 떠난 후 떡집 사장이 말했습니다. 저 리본 확실히 수상해. 뭔가 암호 같은 거 아닐까? 내일은 꼭 어디로 가시는지 확인해야겠어. 진수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미정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거운 카트를 끌며 힘겹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할머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시장에 퍼진 의심의 불씨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잠을 제대로 못 잔 채 가게에 나왔습니다. 밤새 할머니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혹시 정말 누군가 할머니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사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다연이 출근하며 인사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저도요. 계속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전 10시 상인회장 이정분이 찾아왔습니다. 미정아, 어젯밤에 회의를 더 했어. 네. 무슨 회의요? 상인회 임원들끼리. 그 할머니 건 말이야. 정분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결론이 뭔가요? 의견이 반반이야. 절반은 당장 신고하자고 하고 절반은 좀 더 지켜보자고 하고. 미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으니 신고해야 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정분이 말을 멈췄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 할머니 눈빛이 자꾸 생각나. 뭔가 간절한 게 있는 것 같던데. 바로 그때 진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은행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최근에 70대 노인이 거액을 인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얼마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천만 원대라고. 그럼 정말 누가 할머니를 이용하는 건가?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점심시간 약국 사장이 또 찾아왔습니다. 미정 씨, 그 할머니가 오늘 아침에 또 오셨어요. 약 사러요? 네, 근데 이번엔 진통제도 같이 사가셨어요. 꽤 강한 걸로. 미정의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떡집 사장이 달려왔습니다. 야, 이거 봐. 그녀가 들고 온 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뭔데요? 내 조카가 어젯밤에 찍은 건데 그 할머니가 쪽방촌 쪽으로 가더래. 동영상에는 희미하게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거운 카트를 끌며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쪽방촌이면 맞아. 거기 요즘 문제가 많다고 하잖아. 상인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오후 4시 미정은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만약 신고했는데 할머니가 선한 일을 하고 있던 거라면 괜히 할머니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만약 정말 누군가 할머니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땐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다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 생각엔 일단 경찰에 상담이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신고가 아니라 상담만. 상담? 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정육점 사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오늘 밤에 할머니 따라가 볼 거야.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미정이 말렸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럼 이대로 보고만 있으란 말이야?
시장 전체가 불안해하고 있는데 진수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혼자는 위험해요. 나도 갈래요. 다연도 손을 들었습니다.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다들 진정해요. 이건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나서요? 경찰? 경찰은 증거가 없으면 안 움직여요. 정육점 사장의 말도 맞았습니다. 이정분 회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하자. 오늘 밤 할머니가 오시면 일단 대화를 시도해 보는 거야. 대화요? 그래. 직접 물어보는 거지. 왜 그렇게 많이 사가시는지, 어디에 쓰시는지. 할머니가 대답하실까요? 모르지.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시 30분 상인들이 하나둘 미정빵집 근처에 모였습니다. 너무 많이 모이면 할머니가 경계하실 거예요. 미정이 걱정했지만 이미 대여섯 명이 와 있었죠. 8시 55분. 곧 오실 거예요. 다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오늘 밤 할머니께 진실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침묵 속에서 할머니를 보내야 할까요? 미정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9시 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게 안에 여러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잠시 멈칫하셨죠. 어서 오세요. 미정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카운터로 걸어왔어요. 별 모양 리본이 달린 카트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단팥빵 300개요. 여전히 같은 주문이었지만 목소리가 더 쉬어 있었어요. 정육점 사장이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순간 가게 밖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찰 중입니다. 파출소의 서하늘 순경이었습니다. 30살의 여자 경찰이 제복을 입고 서 있었죠.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하늘 순경이 미정에게 물었지만 시선은 할머니를 향해 있었어요. 네, 별일 없어요. 미정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돈을 내고 빵과 우유를 보온함에 담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할머니, 매일 이 시간에 오시네요. 하늘 순경이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빵을 어디에 쓰시나요?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렸죠. 필요한 곳에 씁니다. 할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카트를 끌며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하늘 순경이 불렀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 혹시 누가 시키는 일이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제야 할머니가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늘함이 있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내 돈으로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하늘 순경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상인회장님이 상담 요청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 이해합니다. 확실히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네요. 순경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공식 신고는 아니지만 제가 며칠간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위험에 처했거나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정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걱정돼서요. 근데 할머니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하늘 순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기침도 심하시고. 일단 제가 멀리서 지켜볼게요. 너무 가까이 가면 경계하실 것 같으니까. 다음 날 미정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다연이 새로운 노트를 가져왔어요. 사장님, 제가 할머니 패턴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해 보려고요. 어떤 거?
시간, 수량은 물론이고 할머니 표정이나 건강 상태도요.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아서 진수도 자기 역할을 정했습니다. 저는 물류 쪽을 확인해 볼게요. 그 보호남이 특수 제작된 것 같던데. 맞아요. 일반 카트는 아니었어요. 이정분 회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시장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알아볼게. 혹시 조직적인 거라면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각자의 역할이 정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 순경이 다시 찾아왔어요. 오늘도 지켜볼 예정이에요. 할머니가 가시는 방향이라도 확인해야죠. 조심하세요. 할머니가 눈치채시면 안 되니까. 걱정 마세요. 전 원거리 감시 훈련을 받았어요. 8시 50분 미정과 다연은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상인들 오지 말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경계하실까봐. 잘했어요. 9시 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어제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시간, 같은 주문이었죠. 단팥빵 300개요. 미정은 따뜻하게 준비해둔 빵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날씨가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할머니가 잠깐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고맙소. 할머니가 나간 후 하늘 순경이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미정과 다연은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머니의 카트에 달린 별 리본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저 리본 정말 무슨 의미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1시간쯤 지나서 하늘 순경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남쪽 재개발 지역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뭘 하셨어요?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골목이 너무 어둡고 복잡해서 가까이 가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분명 무언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무언가요? 내일 좀 더 가까이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동선만 파악했어요. 미정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할머니는 그 어두운 골목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사흘째 관찰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연은 매일 아침 전날 기록을 정리했어요. 노트에는 빼곡한 글씨가 채워져 있었죠. 사장님, 이거 보세요. 다연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할머니가 매번 보호남을 싣는 순서가 똑같아요. 빵 먼저, 그 다음 우유. 그리고 별 리본을 확인하시고요. 확인한다고? 네, 리본 개수를 세시는 것 같았어요. 미정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던 거죠. 점심시간 진수가 중요한 발견을 가져왔습니다. 그 보호남 제조업체를 찾았어요. 정말요? 네, 의료용 보호남 전문 회사더라고요. 병원에서 쓰는 거랑 비슷한 제품이에요. 그럼 꽤 비쌌겠네요. 개당 30만 원은 넘을 거예요. 미정은 놀랐습니다. 보호남 2대면 60만 원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오후에는 이정분 회장이 새로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다른 시장엔 이런 일이 없대. 그럼 우리 시장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할머니가 이 동네 토박이라는 얘기를 들었어. 토박이요? 응, 예전에 시장 입구에서 분식집을 했다더라고. 한 20년 전쯤.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장사를 하셨던 분이었구나. 저녁 7시 서하늘 순경이 미정빵집에 들렀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할머니를 지켜봤어요. 뭐 발견하신 거 있어요? 하늘 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아프신 것 같아요. 길을 걷다가 자주 멈춰서 숨을 고르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매일. 네, 그게 이상한 거죠. 그 아픈 몸으로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하늘 순경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멀리서 찍은 흐릿한 사진이었어요. 할머니가 뭔가 작은 걸 들고 계시더라고요. 사진 같은데 정확히는 안 보여요. 미정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너무 흐릿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할머니가 가시는 동선이 매일 똑같아요. 남쪽 재개발 지역, 쪽방촌 입구, 그리고 구시가지 쪽. 다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계획적으로 움직이시는 거네요? 아마도요. 그런데 아직 뭘 하시는지는. 하늘 순경이 말을 멈췄습니다. 내일은 좀 더 가까이서 확인해 보려고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할머니가 경계심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8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밖에서 먼저 기다릴게요. 하늘 순경이 나갔습니다. 미정과 다연은 할머니를 기다렸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9시 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오늘은 유독 힘겨워 보였습니다. 카트를 끄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단팥빵 300개요. 할머니가 돈을 내밀 때 미정은 할머니 손목에 병원 팔찌가 있는 걸 봤습니다. 환자용 팔찌였어요. 할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 할머니가 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미정은 분명히 봤어요. 전주대학병원이라는 글씨를. 할머니는 서둘러 짐을 싣고 나갔습니다. 다연이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할머니 병원 환자이신 것 같아요. 나도 봤어. 두 사람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창밖으로 할머니가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늘 순경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었죠. 사장님, 우리가 뭔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다연의 말에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1시간 후 하늘 순경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같은 동선이었어요. 하지만요? 할머니가 중간에 쉬셨어요. 골목 계단에 앉아서 한참을 숨을 고르시더라고요. 미정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무리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도 고민이에요. 이대로 두면 쓰러지실 것 같은데. 이정분 회장이 말했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장 골목, 별 리본의 비밀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일주일째 관찰이 이어졌습니다. 다연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패턴을 찾았어요.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시간대별로 정리된 표가 있었죠. 밤 9시 정각 구매, 9시 30분 남쪽 출발, 10시 정각 첫 번째 정지, 10시 20분 두 번째 정지, 10시 40분 세 번째 정지. 정확히 20분 간격이네. 네, 그리고 새벽 3시에는 빈 보호남이 시장 뒤편에 놓여 있어요. 미정은 감탄했습니다. 할머니의 움직임이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발견한 게 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단팥빵 300개를 20분씩 세 곳에서 나눈다면 한 곳당 100개씩이에요. 우유도 마찬가지고요. 딱 맞아떨어지네요. 네, 할머니가 정확히 계산하신 거예요. 그때 서하늘 순경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확인했어요. 모두가 순경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밤 10시부터 빵과 우유를 나눠주고 계세요. 나눔이었어요? 네, 쪽방촌 입구, 노숙자 쉼터 앞, 독거노인 아파트. 이 세 곳에서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럼 혼자서? 네, 73세 할머니가 혼자서 매일 밤 300명에게 나눔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미정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연이 물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하늘 순경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어젯밤에 찍은 건데. 사진 속에는 할머니가 빵 봉지에 뭔가를 붙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별 리본이에요. 맞아요. 봉지마다 하나씩 붙이시더라고요. 이정분 회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리본을 붙이시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봤어요. 하늘 순경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수첩에 뭔가를 체크하시더라고요. 나눔할 때마다요. 기록을 하신다? 네, 꼼꼼하게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약국 사장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아침에도 약 사러 오셨어요. 또요? 네, 이번엔 산소호흡기 보조제까지 사가셨어요. 모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8시,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차라도 준비해 드려야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다연이 동의했습니다. 9시 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오늘은 숨소리가 더 거칠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미정이 따뜻한 유자차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소. 차를 마시는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할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정을 바라봤어요. 젊은 사람이 참 착하구만. 그리고는 평소처럼 빵과 우유를 싣고 나갔습니다. 하늘 순경이 따라 나갔고 1시간 반 후에 돌아왔어요. 오늘도 같은 패턴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발견했어요. 뭔데요? 나눔을 받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천사 할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천사 할머니? 네, 매일 밤 10시에 나타나는 천사라고. 미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정말 천사이시겠네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왜 숨기시는 걸까요? 그러게요.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정분 회장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개인적인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다연이 갑자기 무언가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혹시 그 별 리본이 열쇠 아닐까요? 별 리본? 네, 할머니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확인하시고 봉지마다 붙이시는 거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리본의 비밀을 알면 할머니의 사연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부시장은 조용했지만 어디선가 할머니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따뜻한 빵을 나눠주고 계실 거예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미정은 여느 때처럼 할머니를 위해 빵을 준비했어요. 다연은 우유를 냉장고에서 꺼내놓았죠. 오늘도 오시겠죠? 당연하지. 벌써 3주째잖아. 8시 50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미리 와서 밖에서 기다리시는데 오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9시 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미정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9시 5분이 지났는데도 할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혹시 늦으시는 건가? 다연이 걱정스럽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9시 10분, 20분. 시간이 흘렀지만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진수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안 오셨어요? 네, 이상해요. 한 번도 안 빠지셨는데.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9시 30분, 서하늘 순경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모두가 순경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집에서 쓰러지셨대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뭐라고요? 미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쓰러지셨다고 해요. 이웃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대요. 지금 상태는요? 위중하대요. 중환자실에 계시고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이정분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전주대학병원이요. 가봐야겠어. 미정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갈게요. 나도요. 다영과 진수도 따라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낯선 얼굴들도 있었죠. 혹시 윤금자 할머니 보호자이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 저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보호자가 없으신가 봐요. 연락처도 없고.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진행성 폐질환 말기세요. 이미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상태였어요. 시한부요?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6개월 전에 판정받으셨는데 그동안 무리하셔서 상태가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미정은 눈물이 났어요. 그 아픈 몸으로 매일 밤 그 무거운 카트를 끌고 다니셨다니. 지금 의식은요? 아직 없으세요. 산소호흡기로 겨우 버티고 계세요. 하늘 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집에 가봐도 될까요? 혹시 연락할 가족이 있는지. 네, 저도 같이 갈게요. 미정이 따라 나섰습니다. 할머니 집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너무 썰렁했죠. 그런데 책상 위에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봐요. 하늘 순경이 가리킨 건 두꺼운 장부였어요. 장부를 열어보니 매일매일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날짜, 수량, 나눔 장소, 그리고 받은 사람 수까지. 세상에. 미정은 놀랐습니다. 3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순경이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부 영수증 묶음이었어요. 고아원, 양로원, 복지관. 수십 곳에 기부한 영수증이 있었죠. 할머니가 이렇게나 많은 기부를. 그때 미정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죠? 작은 상자였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별 모양 분홍 리본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있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한별아, 엄마가 너의 약속 대신 지킬게. 한별? 별 리본이 이 사람 이름에서 온 거예요. 하늘 순경이 말했습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재개발 보상금 통장, 보험금 수령 서류, 그리고 평생 모은 적금 통장. 할머니가 전 재산을 나눔에 쓰고 계셨구나. 미정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거 동선 지도도 있었어요. 빨간 펜으로 표시된 새 꽃, 쪽방촌, 노숙자 쉼터, 독거노인 아파트. 할머니가 혼자서 이 모든 걸.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깨어나셨어요. 하지만요? 시간이 많지 않으세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셨어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죠. 할머니. 미정이 부르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빵집 아가씨구나.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무리하셨어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어. 그 말과 함께 할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상인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쪽방촌에서 왔어요. 천사 할머니가 입원하셨다고 해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덕분에 매일 따뜻한 빵을 먹었어요. 미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는지를. 다음 날 아침 남부시장은 술렁였습니다. 들었어? 그 할머니가 쓰러졌대. 시한부래. 그런데도 매일 밤 나눔을 했다니.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해.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겠어? 맞아.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의심의 목소리도 여전했죠. 점심시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 씨? 경찰서입니다. 윤금자 할머니 건으로 조사가 필요해서요. 조사요? 네, 거액 현금 거래 신고가 들어왔어요. 확인차 여쭤볼 게 있습니다.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누가 신고를 한 걸까요? 오후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정 씨, 큰일이야. 진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왜요? 기자가 왔어. 지금 시장 입구에서 취재하고 있어. 기자요? 응, 수상한 거액 현금 거래 노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 쓴대. 미정은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다뤄지다니. 안 돼요. 할머니는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 증명해? 증거가 있어? 정육점 사장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수상해. 노인을 이용한 돈 세탁일 수도 있어. 이정분 회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자, 진정들 해.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야. 하지만 이미 시장 분위기는 나빠진 상태였어요. 저녁, 서하늘 순경이 찾아왔습니다. 상부에서 정식 조사 지시가 내려왔어요. 할머니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알아요. 하지만 절차상 확인은 해야 해요. 자금 출처, 사용처. 미정은 답답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다 확인했잖아요. 재개발 보상금, 보험금. 그것도 조사 대상이에요. 특히 보험금 부분. 왜요? 딸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 경위도 확인해야 하고. 미정은 믿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선행을 이렇게 의심하다니. 밤이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악화되셨대. 다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이 고비라고. 미정은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의외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쪽방촌 주민들,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천사 할머니는 석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빵을 주셨어요. 맞아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한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이가 그 빵으로 버텼어요.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하늘 순경이 그들의 증언을 받아 적었습니다. 모두 증언해 주시면 할머니의 선행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신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혼자였으니까요. 저희가 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미정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의식이 있으실 때 마지막 인사라도. 미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하지만 미정이 손을 잡자 살짝 눈을 뜨셨습니다. 할머니, 빵집, 아가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어요. 할머니, 다 알았어요. 딸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별이가 첫 월급으로 단팥빵 사준다고 약속했었어. 그 말을 하는 할머니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한편 밖에서는 언론과 경찰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제대로 조사해야 합니다.
동의해요. 진실이 무엇이든 밝혀야죠. 미정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따뜻한 손이 매일 밤 300개의 빵을 나눠주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소문과 의심이 커지고 있었지만 중환자실 안에는 고요함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금자 환자분이 위독하십니다. 빨리 오셔야 해요. 미정은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치고 뛰쳐나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산소 포화도도 위험 수준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세요. 미정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도착했어요. 다연, 진수, 이정분 회장, 그리고 하늘순경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다연이 울먹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쪽방촌 주민들, 노숙자들, 그리고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한 아주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매일 밤 10시가 우리의 희망이었는데. 그때 정육점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다 끝났어.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경찰은 계속 조사한대. 언론도 마찬가지고. 할머니는 의혹만 남긴 채 가시는 거야. 미정이 화가 났습니다. 그만해요. 할머니는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증거가 있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을 정확히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점심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잠시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하지만요? 마지막 일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미정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못다한 일이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도 10시에 빵을. 할머니는 아직도 나눔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이제 쉬세요. 충분히 하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약속? 지켜야. 그 말과 함께 할머니는 다시 의식을 잃으셨어요. 밖으로 나온 미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끝까지 나눔 생각만 하세요. 이정분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체 무슨 약속이길래. 오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보호남을 압수한대요. 하늘순경이 전했습니다. 증거물로 필요하다고. 그건 할머니 물건인데. 저도 맡고 싶지만 상부짓이라. 미정은 절망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흔적마저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시장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할머니도 가시고 진실도 묻히고.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거야. 자책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처음부터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의심만 하지 말고. 미정은 빈 보호남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별 모양 리본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주우며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끝인 건가요? 이대로 모든 게 묻히는 건가요? 밤 9시, 평소 할머니가 오시던 시간이었어요. 미정빵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사람도 준비할 빵도 없었죠. 사장님,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다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위험하대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고. 미정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남부시장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어디선가 할머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이 정말 끝난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 미정은 홀로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나눔을 하고 계실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빵을 받지 못할 거예요. 미정은 떨어진 별 리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내가 제일 겁만 봤구나. 처음 할머니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돈 세탁이니 노인 악용이니 하며 의심부터 했던 자신이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미정아, 빵 한 봉지에도 사람 마음이 담겨 있단다.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거라.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때 다연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혼자 계셨어요? 응.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다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계속 생각나요. 할머니 눈빛이 무슨? 처음엔 무서웠는데 알고 보니 슬픈 눈이었어요. 뭔가 간절한 게 담긴.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이제야 알겠어. 두 사람은 한참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진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미정 씨, 이거 봐요. 진수가 든 것은 낡은 신문이었어요. 뭔데요? 도서관에서 찾았어요. 1년 전 신문인데, 신문에는 교통사고 기사가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 박한별 C29 퇴근길 교통사고로 사망. 박한별? 할머니 딸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기사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고인은 첫 월급날을 앞두고 있었으며 평소 어머니에게 첫 월급으로 단팥빵을 사드리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미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였구나. 할머니가 딸의 약속을 대신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다연이 울먹였습니다. 매일 밤 단팥빵을 나눠주신 게 딸의 마음을 전하신 거였어요. 이정분 회장도 왔습니다. 나도 들었어. 한별이가 정말 착한 아이였대. 아셨어요? 병원 사람들한테 물어봤지. 어려운 환자들 몰래 도와주고 늘 봉사하던 아이였대. 미정은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딸의 선한 마음까지 이어가신 거네요.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을까? 진수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랑하려고 한 일이 아니니까.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진짜 선행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 순경이 들어왔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의식을 찾으셨대요. 누군가 꼭 와줬으면 한다고. 미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야 해요. 할머니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 미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알았어요. 겉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걸. 할머니가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를. 중환자실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쪽방촌 주민들,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모두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죠. 한 노인이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될게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한 아이 엄마가 울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가야죠.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미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지금 할머니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미정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셨어요. 눈을 감고 계셨지만 미정이 다가가자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할머니, 왔구나. 빵집 아가씨.
목소리는 너무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미정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죠. 할머니, 다 알았어요. 한별 씨 이야기도, 첫 월급 약속도.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신문 기사를 봤어요. 한별 씨가 첫 월급으로 단팥빵 사주겠다고 약속했다고요. 할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한별이가 늘 말했어.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첫 월급 받으면 단팥빵 잔뜩 사줄게. 엄마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나눠주자고. 미정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나눔을 하신 거군요. 한별이가 못 지킨 약속을 엄마가 대신. 할머니는 숨을 헐떡였어요. 재개발 보상금 받았어. 한별이 보험금도, 평생 모은 적금도 다 썼어. 할머니, 시한부 판정 받고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더 서둘렀지. 할머니가 미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별이가 별 스티커를 좋아했어. 분홍색 리본도. 이제야 별 리본의 의미를 완전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봉지에 별 리본을 붙이신 거군요. 한별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받는 사람들이 따뜻했으면. 한별이가 그랬을 것처럼.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셨어요. 매일 밤 10시는 한별이가 퇴근하던 시간이야. 사고 난 시간. 미정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시간에 나눔을 하시면서 한별 씨를 기리신 거네요. 그래. 한별이가 가고 싶어 했던 곳들이야. 쪽방촌, 노숙자 쉼터, 독거노인들. 할머니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별이가 늘 말했어. 간호사 되면 그런 곳 봉사 다니고 싶다고. 미정은 할머니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할머니, 한별 씨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알아줘서.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분이 쉬셔야. 미정이 일어나려 하자 할머니가 붙잡았어요.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못 가게 되면 누군가 대신. 한별이 마음을.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어갈게요. 할머니가 안도하는 듯 눈을 감았어요. 밖으로 나온 미정은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모든 걸 전했습니다. 한별 씨의 약속을 할머니가 대신 지켜오신 거예요.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정분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하늘 순경이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범죄자가 아니라 천사라고. 진수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머니 대신 계속해야 해요. 맞아요. 다연도 동의했습니다. 미정은 별 리본을 꺼내 들었어요. 할머니와 한별 씨의 마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남부시장 상인들은 모였어요. 어떻게 할머니의 나눔을 이어갈지 의논하기 위해서였죠. 우리가 원가로 제공하면 돼요. 물류는 내가 맡을게. 봉사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나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미정은 생각했어요. 할머니, 보고 계시죠? 한별 씨의 마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남부시장에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위기를 넘기셨대요. 의사도 놀랐다고 했어요. 어젯밤 절망적이었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요. 미정은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셨지만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한편 시장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가장 의심했던 사람이었죠.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의심만 했네. 그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기부금이에요. 나눔에 보태세요. 이정분 회장이 상인들을 소집했습니다. 자, 이제 체계를 만들자. 큰 화이트보드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빵은 미정네가 원가 제공, 우유는 진순애가 담당. 떡집도 참여할게요. 우리 반찬 가게도요.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늘 순경이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공식 지원하기로 했어요. 안전관리와 순찰을 맡겠습니다. 물류는 제가 동선 짜서 효율적으로 만들게요. 진수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다연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공용 보호남을 만들어요. 한별 나눔 바구니라고 이름 붙이고요. 좋아.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 한편에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한별 나눔 바구니라고 적힌 보호남 여러 개가 놓였죠. 각 보호남에는 별 모양 분홍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시스템을 정리하자. 이정분 회장이 칠판에 적었습니다. 매일 밤 9시 집파, 10시 분배, 새벽 회수 및 세척, 일지 기록. 수량과 동선도 정확히 기록해요. 수혜처도 할머니가 가시던 곳 그대로요. 며칠 후 할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이 왔어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요. 미정이 병문안을 갔을 때 할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병실에는 편지와 선물이 가득했어요. 나눔을 받았던 사람들이 보낸 거였죠. 천사 할머니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한별 언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별아, 엄마가 내 약속 지켰어. 미정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가 이어갈게요. 너희가? 네, 시장 상인 모두가 뭉쳤어요. 미정은 한별 나눔 바구니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매일 밤 10시 할머니처럼요. 할머니는 감격했습니다. 한별이가 하늘에서 기뻐하겠네. 그날 밤 10시 첫 공식 나눔이 시작됐어요. 상인들이 돌아가며 봉사했습니다. 미정과 다연은 빵을 담당했고 진수는 운송을 맡았죠. 쪽방촌 입구에서 한 아주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천사 할머니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노숙자 쉼터에서도 독거노인 아파트에서도 감사 인사가 이어졌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미라라고 합니다. 45살의 여성이 찾아왔어요. 저도 예전에 쪽방촌에 살았어요. 할머니 빵으로 버텼죠.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직장을 구했어요. 제가 받은 만큼 돌려드리고 싶어요. 미정은 감동했습니다. 기부하실 거예요? 아니요, 봉사하고 싶어요. 저도 나눔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선순환이 시작된 거였어요. 언론에서도 취재를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제목이었죠. 천사 할머니와 딸의 아름다운 약속, 시장 전체로 퍼지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후원이 쏟아졌어요. 할머니는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웃으셨습니다. 한별아, 내 마음이 이렇게 커졌구나. 서하늘 순경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윤금자 할머니, 범죄 혐의 없음. 오히려 지역사회 공헌 대상자로 추천. 시청에서도 표창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밤 10시 남부시장은 이제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나눔의 시간, 한별의 시간, 사랑의 시간. 1년 후 전주 남부시장. 밤 9시 종이 울렸습니다. 미정은 가게에서 빵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사장님, 오늘 분량 다 준비됐어요. 다연이 밝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식 직원이 되어 미정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시장 한편 한별 나눔 바구니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빵을 놓고 누군가는 과일을, 누군가는 반찬을 가져왔죠. 이제는 상인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배달 갈게요. 오미라 씨가 봉사자 조끼를 입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식 직장에 다니면서도 매주 2번씩 봉사에 참여하고 있었죠. 보온함에는 여전히 별 모양 분홍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리본을 보며 미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잘하고 있어요.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윤금자 할머니는 3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할머니는 나눔을 걱정하셨죠. 하지만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한별이를 만나러 갈 수 있겠네. 딸아, 엄마가 약속 지켰어.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왔습니다. 쪽방촌 주민들,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그리고 전국에서 온 사람들까지 천사 할머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잊지 않을게요. 모두가 별 모양 분홍 리본을 들고 할머니를 배웅했죠. 이정분 회장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컸네. 그러게요. 이제 전국에 한별 나눔 운동이 퍼졌대요. 미정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봉사자들이 보온함을 들고 출발했어요. 쪽방촌으로, 노숙자 쉼터로, 독거노인 아파트로. 진수가 물류 담당으로 지휘했고 하늘 순경이 안전을 책임졌죠. 오늘도 310명이 따뜻한 밤을 보낼 거예요. 다연이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가게 한편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할머니와 한별 씨의 사진이 나란히 있었죠. 그 아래엔 한별 씨의 일기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간호사 되면 정말 많은 사람을 도울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그리고 그 옆엔 할머니가 남기신 편지가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한별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이제 그 약속을 여러분이 이어주세요. 작은 빵 하나에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새벽이 되어 봉사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마쳤어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미정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큰 별 옆에 작은 별 하나. 마치 할머니와 한별 씨가 함께 있는 것처럼. 마음이 가면 빵도 길을 찾는다. 미정이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의미를 완전히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한별 씨의 마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길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남부시장의 밤은 이제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별 리본이 흔들리는 곳마다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해로 시작한 이야기는 연대로, 의심으로 시작한 마음은 사랑으로, 한 사람의 약속은 모두의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의 밤 9시. 오늘도 종이 울립니다. 땡땡땡. 그것은 이제 나눔의 종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2개의 별이 반짝이며 응답하는 것 같았어요. 윤금자 할머니와 딸 한별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들이 시작한 나눔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한별 나눔 바구니가 설치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정성을 모으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며 살아가지 않나요?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할머니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누군가는 따뜻한 빵 한 조각으로 내일의 희망을 찾을 거예요. 작은 나눔이 만드는 기적. 그것이 바로 사랑의 온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동이 있는 이야기 꾸준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시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을 해주세요.